나이가 들수록 많은 남성들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 편안함, 그리고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 에너지, 감정적 안정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과학적 통찰, 실용적인 팁, 문화적 분석, 그리고 도전적인 시간까지 더해 나이든 남성들이 자주 저지르는 5가지 중요한 자위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까요? 70살 그 이후로 접어들면 우리의 몸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합니다. 심장, 혈관, 신경계, 그리고 피부가 느끼는 촉감까지 모두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나이든 남성들은 예전 습관대로 수십 년 전과 똑같은 속도, 강도, 압력으로 자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빠르고 강한 자위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지러움, 빠른 심장 박동 근육, 경련 등 몸이 과도하게 긴장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과도한 자극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골반저 근육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 근육들이 너무 긴장하거나 지치면 소변 문제가 생기거나 사타구니 불편감 심할 경우 요실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의학저널 에이지 앤 에이징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70살이 넘은 남성 중 격렬한 성활동, 혼자일 때도 포함을 하는 경우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쾌락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이제는 빠르고 세고 강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건강을 존중하며 돌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만지세요. 각 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한 번의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몇 분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4번을 세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4번을 세며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리듬은 심장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과 깊은 만족감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문화,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힘과 속도가 남성다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느리면 약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웨덴 같은 나라의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느리고 마음을 기울인 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약함이 아니라 몸에 대한 깊은 인식, 더 높은 감각, 그리고 더 풍부한 감정적 만족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강한 자극이 나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줘. 사실 적당히 즐기는 강한 자극은 혈류를 촉진하고 신경계를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하면 심장과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됩니다. 좋은 자동차도 매일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결국 고장나듯이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남성다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뭔가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0이라고 적고 더 나은 공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건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현명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끝없는 자극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70살이 넘은 남성의 뇌는 30년, 40년 전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든 가상이든 성적 자극을 경험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바로 그 짜릿함, 만족감, 기쁨을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고 자주 자극을 받으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스러운 손길,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입맞춤 같은 실제 순간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인공적인 흥분에 익숙해져 자연스러운 쾌감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사들은 이것을 도파민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뇌의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자극은 오늘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회복력, 기억력, 집중력, 기분까지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외로움, 무료함, 슬픔을 달래기 위해 포르노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불안, 짜증, 단절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는 내만의 도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용히 감정적 힘과 진짜 연결을 누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쾌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대신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도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을 소개합니다. 더 느리고 감각적인 콘텐츠로 바꿔보세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존중하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에로틱 픽션, 즉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이나 오디오를 활용해보세요. 읽거나 듣는 과정에서 상상력, 기억력, 창의력이 자극되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각을 충분히 깨워보세요. 따뜻한 목욕, 부드러운 음악, 은은한 향기 등은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면서도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감정 회로를 새롭게 하고 쾌락의 깊이를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감정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쾌락은 꼭 강렬해야만 진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러운 불꽃이 가장 깊은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모든 경험이 존중받습니다.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신체적 자극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몸속 더 깊은 곳, 특히 70살 이후 모든 남성이 꼭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과 그에 얽힌 숨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은 소변과 건강과 성기능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나 근육처럼 전립선도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살이 넘은 남성의 절반, 즉 50%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증상을 겪습니다. 줄여서 BPH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 전립선이 커지는 것입니다. 양성이라는 단어만 듣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PH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등 실제로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생활 자위를 계속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사정을 일부러 미루거나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습관은 전립선을 조용히 자극하고 자극을 줍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 골반 통증, 염증 증가,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의 초기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의 핵심 부위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정 후에는 골반 부위를 따뜻한 손바닥으로 살살 마사지하고 깊게 숨을 쉬세요. 흥분할 때는 쥐거나 힘을 주지 마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이완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6달에서 12달에 한 번씩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주 그리고 부드럽게 사정하는 것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무리하거나 억지로 참거나 힘을 주면 오히려 붓기와 회복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 사이에는 좀 불편해도 참는 게 당연하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통합의학 의사들은 전립선 마사지와 케겔 운동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혈류를 늘리고 염증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운동 다리 스트레칭처럼 전립선을 돌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부위 만지거나 검사하는 건 창피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민감한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가장 간단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리하면 복잡한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의 불편이 내일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몇 분간의 가벼운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치료와 회복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떤 미래가 여러분이 진짜로 바라는 모습인가요? 이 내용이 내 몸을 더 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면 댓글에 셋이라고 남겨주세요. 전립선 건강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남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분들에게 자위는 때로는 자신과 연결되는 기쁨에서 슬픔을 피하기 위한 습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위로를 찾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터치는 아름답고 회복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가 감정적 고통을 무디게 하거나 무료함, 답답함, 슬픔을 달래기 위한 습관이 되면 점점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동은 기계적으로 변하고 끝나고 나면 더 외롭고 단절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적 연결이 활발한 노인보다 신체적 쾌락을 감정적 지지로 삼는 비율이 약 2배 반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입니다. 하지만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적, 신체적 필요를 모두 채우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작은 강아지, 고양이, 새 등 반려동물을 키워보세요. 이들의 단순한 동행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찾아옵니다. 지역 시니어 모임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취미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삶의 단계를 이해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주간 활동을 한 가지씩 정해보세요. 원예 수업, 독서 모임, 친구와의 산책 등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혼자 위로하는 게 외로운 것보단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필요를 챙기는 것은 중요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스웨덴,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진보적인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원예 동호회, 합창단 이야기 모임 등 간단한 모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모임은 감정적 친밀감, 웃음, 의미 있는 교류를 선사합니다. 혼자만의 습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행복감이 더 높고 외로움은 더 적다고 보고합니다.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더라도 말이죠.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외롭고 독립적인 게 낫지, 남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이런 자립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이란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연결 의미, 그리고 인간적인 온기를 부끄러움 없이 찾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적 필요가 신체적 필요만큼 중요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자주 연락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연결을 사치가 아닌 건강의 필수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넷이라고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모든 감정이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쾌락과 연결. 두 가지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궁금해하지만 크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성반응의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발기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단단함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 시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이 30대, 40대와는 다른 리듬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두려움이나 답답함에 자위를 성능 테스트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빨리 발기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즐기는 대신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불안이 쌓이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코르티솔과 성적 흥분은 서로 적이라는 점입니다. 불안할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원하는 반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걱정이 스트레스 실망, 자기의심의 반복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되찾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자위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지 성능 검사가 아닙니다. 시작. 전 그리고 중간에도 깊게 숨을 쉬고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부드러운 조명을 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이완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엄격한 목표를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성액의 변화, 지속적인 발기 문제, 불평함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적절한 치료나 조언이 경험을 훨씬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뎌라. 남자는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길고 외롭게 만듭니다. 반면 도쿄에서 토론토까지 많은 현대 남성들은 친밀감을 수치나 시간 강도 대신 순간에 집중하고 내 몸과 연결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약만이 답이다. 그것도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마음챙김 호흡, 감정적 부담 내려놓기만으로도 가벼운 중간 정도의 증상을 가진 남성의 60% 이상에서 발기 건강이 개선된다는 국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내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원할 뿐입니다. 내 몸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진짜 남성다움의 가장 깊은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내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5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나 걱정이 있다면 0이라고 적어주세요. 비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고 생기 있는 남성입니다. 비록 그 강함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말이죠. 이제 진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기쁨, 건강, 평화에 뿌리 내린 내 몸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보여줍니다. 이 주제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배우고 몸과 감정의 변화를 호기심과 용기로 마주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기쁘고 건강하며 안전한 성생활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제 내 몸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 현명해졌으니까요. 부드러운 터치 깊은 호흡, 짧은 시간으로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쾌감을 높여보세요. 모든 순간을 다시 연결하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둘째, 내가 무엇을 왜 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콘텐츠가 나를 채워주는지
아니면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점검하세요. 과도하게 자극적인 포르노에서 더 부드러운 자료, 혹은 내 상상력으로 전환해보세요. 남의 판타지가 아닌 내 욕구에 맞는 콘텐츠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만드세요. 셋째, 전립선을 존중하세요. 사정 후에는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쥐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6달에서 12달에 한 번씩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조기 관리가 건강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감정 건강을 챙기세요. 외로움이 습관을 좌우하지 않게 하세요.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기 위로는 삶을 풍요롭게 해야지 결핍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성과,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망가지지 않았고 단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좋은 느낌에 집중하세요. 성과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기고 만지고 연결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와닿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형제, 친구, 동료 중 비슷한 고민을 조용히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장 어려운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 명확함, 그리고 존엄과 자신감으로 기쁨을 탐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나 침묵이 아닌 지식 자기 존중, 그리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용기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른 이후 아침 에너지와 감정적 명확성을 높여주는 음식 운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